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좀 보내주시고요. 최지은 아나운서, 오늘 향수 좋은 거 쓰셨나 봐. 오늘 좀 뿌리고 왔습니다. 칙칙 뿌렸어요. 오, 에프킬라 아니고요. 칙칙. 전에는 안 향수. 뿌렸잖아요. 오늘따라 또 좀 뿌리고 싶네요. 가을 바람이 산들산들 부니까. 아, 그래요? 예, 좀 뿌리고 네. 와봤습니다. 알겠어요. 예. 이 얘기부터 좀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제 그 일상 회복.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일상 회복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거 좀 간결하게 좀 강양구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상 회복 지원회, 지원위원회.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때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료들만 주도하지 말고 각계의 의견을 좀 들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호응할 수 있을 만한 안을 좀 내놓아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계적 일상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협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김부겸 총리를 의장으로 한 위원장으로 한 단계적 회복 일상위원회라는 게 어제 출범을 했고요. 이제 구성은 장관급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계 민간 전문가 30명과 그리고 뭐 복지부 장관, 행자부 장관, 교육부 총리 뭐 등등의 장관급 알겠어요. 위원 한 8명 정도가 해서 4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40명이고요. 네. 예. 이제 그분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할 때 이제 조언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구체적으로 위상은 이렇습니다. 거기 이제 지원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당국, 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질병관리청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그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그 안을 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을 위원들이 조언을 하면은 그게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최종안이 마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어요. 최종 로드맵은 이번 달 말에 나올 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1,940명이에요, 설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목금토인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라서 오늘 목요일이 평소에 수요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하고 한 5주 전하고 비교하면은요. 5주 전에 비해서 오늘이 100명 정도 적고요. 4주 전 수요일하고 비교하더라도 오늘이 150명 정도 적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추석 연휴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데하고 비교하면은 무려 1,340명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의 확진 상황은 추석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이나 잘못된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좀 확대 과장한 측면이 있는데요. 5,000명, 10,000명 나올 거다 이렇게 과장한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추석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이제부터는 좀 더 하락세를 보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네. 오늘을 피크로 해서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탈모를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화이자 백신 맞고 탈모 부작용이 생겨서 이거를 갖고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올리신 분도 계시고 모더나 맞고 탈모가 맞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백신과 탈모 부작용이 연관관계가 있나요? 이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직은. 예. 우선 하나 뭘 모르느냐면 첫째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례?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탈모가 온 것 같다 이래서 올렸는데 이분과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만일에 광범위하게 나타나서 정말 부작용이다 라고 하면 이제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추론인 거죠.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생긴 그 면역이 마치 자가 면역 질환처럼 모공에 있는 세포를 공격을 해서 그것을 죽인다거나 한 것 때문에 일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긴 시간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말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지 이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예. 당장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최진아 있습니다. 아나운서 지금 예. 청취자들 질문 들어오고 있어요. 6월 11일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복통이 심해져서 2차 접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접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저하고 주셨거든요. 같은 날 1차 접종하셨네. 근데 이미 네. 이제 시기를 놓치신 것 같아요. 네, 시기를 놓쳤지만은 지금 그냥 신청하시면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그래요? 할 수 있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12주 간격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6월 10일 날 1차하고 2차를 8월 28일인가 그때 네,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지금 12주 간격도 넘어섰기 때문에 2차 접종을 하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은 손을 드시고 접종하겠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곳에서 접종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아마 접종을 하신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왕 이 백신 얘기 나온 김에 그 부스터 샷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스터 샷. 3차 접종. 부스터 샷은 지금 이제 일부 대상자들 그러니까 고령층이라든지 일부 대상자들하고요. 또 실제로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이런 곳에서는 우선은 먼저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는 이제 백신 접종을 부스터 샷을 시작을 아마 했죠. 했습니다. 네.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상- 연령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희망하면 아니, 맞을 아니요. 수 있어요? 일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병원. 감염자를 치료하는 전문 병원에 있는 의료진은 종사자들. 그냥 바로 대상자들입니다. 네. 일종의 약간 의무는 아닌데 상당히 이제 정확히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가 되는. 예, 강력히 권고되는 분들 접종이 시작이 그러면 됐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일반인들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 중에서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상을 정한 다음에 정부에서 할 건데 이것은 지금 정확히 각 분들 그 사람 분들에 대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윤곽만 정해져 있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예약을 한 다음에 백신 접종이 될 것 같은데 이번 4분기 중에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신 예. 분이 계시잖아요. 저같이 얀센 맞은 사람들은 12월 중에 12월 중에 아마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로 그렇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로 백신 접종을 할 건데 예.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2차가 되는 거죠. 이분들인 경우에는 하게 얀센은 될 한 얀센은 번이니까. 한 번 맞으면 그러니까요. 예, 한 이- 번인데 왜또 맞아요? 왜냐하면 약효가 한 번 맞기 때문에 편의성은 있으나 약효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한 번 맞은 사람들은 교차 화이자나 모더나로 더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인 거고 그게 12월 중에 그렇습니다. 아마 맞아도 자- 되고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얀센 백신 접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어떻게 할지는 필수 의료진과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이 11월 중이면 끝나거든요. 네. 근데 끝난 다음에 다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정부에게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방금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스터샷은 필수가 아니라 그 신청한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는 신청자가 좀 적으면 어떨까 하고 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량은 있나 보네요. 네, 물량은 있죠. 지금 네. 저 강양호 기자가 좋은 질문이라는데 내가 한 게 좋은 질문이라는 네, 거죠? 네, 네. 인정 욕구 인정 받으시니까 굉장히 뿌듯해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코로나 치료제 머크사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약간 대중적으로 쓰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되게 환호했던 이유는 뭐냐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던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이 대부분 재택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재택 치료를 하는 분들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치료제를 먹이면 그분들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걸 집에서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19 관리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환호성을 질렀던 건데. 그리고 이제 정부도 2만 회분을 선구매를 한다고 얘기가 근데 나오고 이제 막상 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사람 약값이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한 40번 먹는 거라며요? 5일 예, 정도. 하루에 2알씩 5일을 먹는 것으로 지금 그래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열알?
네, 열알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열알 가격이 9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크에서 공급량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뭐 미국이나 뭐 미국 상황이 일단 급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외 다른 지역으로 대량 공급될 가능성은 조금 적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구매한 게 한 2만 명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냐면 병원으로 일단 실려온 분들 중에서 아직 고위험군인데 아직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그걸 이제 먹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 무료로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네,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값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이미 병원으로 실려온 분들에게는 그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국내 제약사에서 만든 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항체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에게는 한 45만 원 정도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반값이네요. 네, 반값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을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부작용 그러니까 머크 미국 치료제. 치료제 머크사 치료제가 부작용이 있다. 예, 우선 부작용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많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게임 하나가 체인저다. 첫째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두 번째 타미플루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타미플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타미플루는 가격이 낮아서 모든 경증 환자가 원하는 대로 다 그 약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이 머크에 먹는 치료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모든 경증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 약을 다 받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만 명분밖에 안 되니까 지금 하루에 2천 명씩 나온다고 하면은 열흘이면은 소진이 되는 거고 어떤 분에게는 주고 어떤 분에는 나중에 안 돼서 못 주고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한테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게임 체인저도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약이 임상할 때 이제 약간 임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숨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형이라든지 또는 선천성 유전병 또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일부 은폐를 한 측면이 있어요. 숨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요즘에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안전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이 약에 대한 사용이 더욱더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는 다른 치료제가 있고 셀트리온에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약이 사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는 예. 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은 예상이 됩니다. 정부 당국의 입장은 뭐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렇다면 값도 비싸고. 그 2만 개분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선구매하겠다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로 아직 알고 물건은 있고요. 아직 안 들어오고. 물건을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다 치면 2만 회분만 도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도입을 안 한다든가 뭐 그거에 대한 그 당국의 입장 나온 건 없어요? 아직 없고요. 당국이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2만 회분이라도 구매한 건 백신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예전에 백신 근데 확보 백신을 못해서 확보를 미리 못했다고 특히 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미리 확보 못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2만 회분 이후에 정부 방침은 아직 미정이다. 예. 예, 근데 이제 정리를 하죠, 뭐. 또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머크 치료제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약간 늦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화이자하고 길리어드. 다른 회사 예. 약은 또 약간 달라요. 이게 독성 문제나 이게 약간 다릅니다. 그러는데 그 약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 약이 얼마나 효과를 보이는지 얼마나 안전성이 있는지가 검토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궁금하신 싶습니다. 분들은 유튜브에 TBS 특보 코로나19 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저희 세 명이서 방송한 게 있으니까 보시고 얘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해야죠. 예. 오늘은요. 청취자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기타, 바이올린 듀오, 기린 부부를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3시 25분입니다.